no gold is not enough. 안녕하십니까, 장거북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스템을 변경하게 돼가지고요. 이제 예전에 렉 걸리던 안 좋은 이제 5, 6년 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5, 6년 전 컴퓨터가 아니라 인텔 10버전, 인텔 10버전 10세대 2070 1700K를 이용한 10세대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부품 설명은 여기 위쪽에 제가 따로 글을 작성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튜닝 세팅이 들어갑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주변에 컴퓨터 조립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만 알면 어려운 거는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기계니까 아니면 내가 손대면 고장날 거다, 내가 손대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그 컴퓨터 조립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조립 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컴퓨터에는 튜닝 세팅이 들어갈 거예요. 튜닝 세팅이라 일반인 분들이 사용하시기엔 굳이 필요 없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것들은 설명하지 않고요, 간단하게만 설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면 어려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조립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조립하면 안 되구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케이스입니다. 컴퓨터를 사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흔히 아는 본체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본체 케이스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서 관련 케이블들, 부속 나사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잘 보관해 주시고요. 양 측면에 모두 탈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양 측면에 있는 모든 이제 판때기든 앞에 유리막이든 아크릴이든 있을 거예요. 그거를 모두 다 탈거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메인보드입니다. CPU를 장착을 해줘야 돼요. CPU를 장착하기 위해선 메인보드를 드러내서 안에 있는 제품을 먼저 꺼내 주시면 됩니다. 자, 메인보드를 꺼내시면 이렇게 메인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납땜 처리를 해서 뾰족뾰족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게 납땜에서 조금 튀어나온 것에 손에 찔려서 피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굉장히 많으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장갑을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또 박스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사타 케이블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사타 케이블을 나중에 꼭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보드에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사람들 대부분 매뉴얼 읽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메인보드는 제조사마다도 다르고 제품마다도 달라요. 보드를 보시면 보드의 구성들이 있거든요. 이제 들어가는 꽂히는 핀들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메인보드에 이제 조립을 하실 때 메인보드를 가장 숙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메인보드를 가장 숙지해 주는 것이 좋고요. 어디에 뭐가 꽂히는지, 어떻게 꽂히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선 정리 같은 게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한글 같은 것도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보시고 메인보드 이 매뉴얼만 보셔도 어느 정도 조립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메인보드에 이 CPU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네, CPU를 먼저 연결하고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CPU를 먼저 개봉을 하시면은 이렇게 큰 박스에 이제 이 CPU를 메인보드에 결합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걸쇠 같은 게 있어요. 걸쇠를 옆으로 제껴 주시고 열어줍니다.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CPU랑 똑같이 아래가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CPU를 열어주시고, CPU를 열어주시면은 이쪽 한쪽만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점점점점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네. 점점점점 돼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삼각형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메인보드에도 마찬가지로 이쪽 한쪽이 독특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지금 손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많이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점 부분이랑 이 삼각형 부분이랑 맞춰서 올려놔줍니다. 핀이 휘지 않게 잘 놔주시면 돼요. 어려우시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을 여기 메인보드 소켓에도 똑같은 홈이 있어요. 이렇게 맞춰서 이제 많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 닫고 다시 맨 처음에 이거를 닫아주면은 여기 겉에 있던 케이스가 열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CPU 장착은 끝입니다. 자, 유격 흔들리지 않고 유격 없으면은 CPU 장착이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메모리를 장착을 해줄 거예요. 흔히 램이라고 그러죠. 이게 D램이라는 건데 램을 이제 메인보드에 장착을 시켜줄 겁니다. 자, 이제 램을 끼우실 건데요. 램은 여기 보시면 홈에 맞게 껴주시면 돼요. 그냥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끼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여기 클립들이 있어요. 클립들 위에 거 이제 램 장착할 부분 다 열어주시고 램을 끼우시는데 램도 끼우는 순서가 있어요. 만약에 램을 하나를 사용하신다, 여기 요 자리 하나만 사용하신다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CPU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중에 두 번째 끼우시면 되고요. 램을 두 개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 2번이랑 4번, 여기 램을 만약에 두 개를 장착하시게 되면 2번이랑 4번을 끼워주시면 돼요. 2번이랑 4번. 그 다음에 이제 4개 풀뱅을 끼우신다 그러면 4개 다 꽂으시면 돼요. 흔히 아는 삼성 시금치 램이죠. 저는 이따 오버클럭킹을 할 거기 때문에 이따 방열판 작업을 해줄 거예요. 방열판 작업을 해줄 건데 그 방열판 작업은 이제 만약에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램 방열판입니다. 램 방열판은 일단 튜닝의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말 그대로 튜닝의 이제 LED를 이용한 튜닝의 용도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제 램의 쿨링을 위한 말 그대로 방열판 역할을 해주기 위한 그런 장비인데요. 일반 시금치 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램에도 오버클럭킹이라는 게 있는데 오버클럭킹을 활용하실 게 아니라면 굳이 사용할 일은 없어요. 오버클럭킹을 사용할 게 아닌데도 이거를 쓰겠다 하면은 그냥 튜닝 용도예요. 약간 LED 반짝반짝하게 하고 멋있게 하려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오버클럭킹을 위해서 여기다 붙여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은 간단한 튜닝 램, 쿨링 램, 방열판이 달린 램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램을 다 이렇게 방열판을 장착을 했고요. 자, 메인보드에 램을 꽂으실 때는요 다 똑같습니다. 이쪽 양 옆에 클립 쪽 다 열어 주시고요. 자, 램이 하나다 하면은 여기 이쪽에 안에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이 홈 모양 맞춰서 여기 2번부터 천천히 넣어서 양쪽 끝을 꾹 눌러 주시면 딸깍 소리와 함께 이쪽이 장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똑같이 이 4개 모두 다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램 장착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램 장착은 전부 끝나게 되고 램을 장착한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튜닝 램이나 이제 아까 말했던 시금치 램 그런 거 상관없이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에 이 M.2 SSD를 장착을 시켜 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2.5인치 SSD도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메인보드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M.2라고 하죠. M.2 SSD를 바로 메인보드에 장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해당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2 슬롯이 2개가 기본으로 있고요. 이렇게 위에 실드가 없이 바로 노출되는 형식의 M.2 슬롯도 있고요. 여기 메인보드에 따라서 방열판을 지원하는 메인보드도 있습니다. 첫 번째 슬롯은 방열판이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자,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옆에 꽂아 주시고 이렇게 내려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아까 있던 거 그대로 방열판을 똑같이 올리신 다음에 이걸 조여주면 됩니다. 메인보드에 장착되는 M.2 SSD는 이렇게 쉽게 장착이 완료된 겁니다. 다음은 이제 CPU 쿨러를 이제 장착을 해줄 거예요. CPU 쿨러는 이제 저는 3열 순행 쿨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순행 쿨러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쿨러마다 이렇게 조립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립법에 맞춰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제 각 쿨러마다 설명서를 잘 읽어 보시면은 이제 아무리 잘 기계를 못 만지시는 분들도 천천히 정독하고 하란 대로만 하시면은 이상 없이 설치를 할 수 있어요. 120mm 펜 3개가 들어갑니다. 120mm 펜 3개가 들어가고 AMD 라이젠을 쓰시든 인텔을 사용하시든 사용 가능하실 수 있게 각자 맞는 이렇게 브라켓이 들어있어요. CPU 열 전도하는 써멀 그리스 브라켓 이렇게 들어있고요. 펌프를 메인보드에 연결하고 이제 이 라디에이터는 케이스에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펜 3개가 들어가고 라디에이터에 연결이 될 겁니다. CPU 쿨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핀은 이제 CPU의 온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CPU 팬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펌프, 말 그대로 워터 펌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펌프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펌프라는데 여기에 꽂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뭔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나요?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런 데들 보시면은 여기 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데 이 사이에 이 가운데 플라스틱 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물렸을 때 잘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인텔용 이제 백플레이트를 장착을 미리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MD 브라켓은 이렇게 남게 돼요. 자, 이제 CPU에다 써멀 그리스를 뿌려줄 겁니다. 써멀 그리스는 이제 열 전도체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X자로 뿌리는 사람도 있고 X자고 당구장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방식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다 쭉쭉 짜서 좀 여유롭게 쭉 짜서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골고루 잘 묻기만 하면 돼가지고 부족하지만 않게 뿌려주시면 돼요. 펌프 아래를 이제 떼서 붙여줘서 꾹 눌렀을 때 이제 이 써멀 그리스가 잘 퍼지기만 하면 됩니다. 써멀 그리스가 잘 퍼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난 저렇게 안 하는데 저건 잘못된 거야 할 필요는 없어요. 적게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빈 공간이 많게만 안 뿌려주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천천히 붙여줍니다. 올려주신 다음에 이제 볼트를 X자로 할 거예요. X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여기 먼저를 해버리면 이쪽만 꾹 들어가고 여기가 떠버리게 되니까 X자로. 이거는 X자로 꼭 조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펌프가 흔들림 없이 잘 설치되면 정확하게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펌프에서 나온 선 중에 메인보드 위치에 보시면은 이렇게 펌프 팬이라고 있어요. 여기 펌프 팬에다가 정확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다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를 여기 케이스에다 올려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보드 킵 이제 띄워주는 브라켓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나사 구멍들이 있는데 이제 메인보드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들이 있어요. 이 구멍들에 맞게
이제 케이스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설치하는 나사들은 대부분 케이스를 사시면 그 안에 나사가 동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동봉된 나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인보드를 본체 이제 케이스에다 넣어 주시는데요. 여기 이쪽 부분 보시면 원래 IO 실드라고 있습니다. 이 IO 실드라는 거를 먼저 이제 붙여 주시고 나서 케이스에 껴 주시는 거예요. 이 IO 실드가 저 같은 경우는 부착이 되어서 나온 건데요. 부착이 안 되어서 나오는 모델들도 많기 때문에 이 IO 실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의 각 케이스에 연결된 케이블을 꽂을 겁니다. 이제 케이스의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주는 기능을 하게 해주고, 리셋 버튼, 그다음 전면에 있는 USB랑 오디오 잭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코드들인데요. 이거를 이제 메인보드에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요. 원래 저도 솔직히 처음에 엄청 어려웠어요. 이게 뭐지? 이걸 어디다 꽂아야 되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메인보드 매뉴얼에 보면은 이제 어디에 있는 어떤 핀이 어떤 위치다 이거를 알려주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조사마다 다르고, 이제 같은 제조사라도 모델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서 메인보드에 있는 이 책은 본인이 직접 조립하시는 거라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메인보드에 가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이제 책에 여기 HDD, LED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는 부분, 이제 이 HDD, LED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1번 옆에 이쪽에 똑같이 꽂아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하단부를 다 조립하시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HD 오디오 포트, 그 다음에 이쪽은 USB 포트. 이거는 이제 위에 약간 랜에서 이제 5V 헤더를 이쪽 아래에 있어서 이쪽까지 선을 뺀 거고요. 이쪽이 이제 아까 여기 우리 사진에 봤던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여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대로 장착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 케이블에 이름이 써져 있거든요. 케이블에 이름이 써져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실 게 솔직히 이제 거의 다 끝나셨어요. 안은 그래픽 카드 꽂고, 파워 연결해서 24핀 보조 전원 꽂고, 이제 만약에 하드가 들어가면 하드에 SATA 케이블 연결해주고 USB 3.0 거의 다 끝났어요. 아래에 패드 3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에요. 본체 안에 공기의 흐름을 정해줘야 돼요. 그 흐름을 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해당 파워는 이제 풀 모듈러 파워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신한테 필요한 커넥터를 맞춰서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 모듈러랑 일반 파워가 있는데요. 일반 파워는 이제 여기 구석에 모든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파워고, 이제 그냥 모듈러 파워는 이제 파워선이랑 이제 메인 전원선이랑 보조 전원선이 따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풀 모듈러는 전부 다 이제 사용자 지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온 게 풀 모듈러입니다. 장착하는 것은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제 거는 뒤에 들어가는 거니까 뒤쪽으로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앞쪽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 그래픽 카드랑 저는 시스템 쿨러를 3개를 더 넣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하고 싶었던 게 컴퓨터 안에 공기의 흐름을 정해야 돼요. 쿨러가 다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안에서 공기를 만들어 주는데요. 그 공기의 흐름을 이제 팬을 더 추가해서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걸 할 겁니다. 이 팬은 추가하셔도 되고 추가를 더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정하냐, 이 앞을 보고 있는 방향이 흡기,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뒤쪽, 가운데 팬을 지지하고 있는 이 뒤쪽 부분이 이제 배기입니다. 이쪽으로 공기를 내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얘를 바닥에다 이렇게 3개를 깔 거예요.
보면 아랫면에서 공기를 가져오게 되겠죠. 이쪽은 이제 내뿜는 거죠. 이쪽 위로 아래로 이렇게 공기를 가져와서 옆으로 위로 이쪽으로 다 뿜어내게 공기의 길을 정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픽 카드를 꽂아볼 겁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부품이죠. 자, 장착할 때는 미리 한번 갖다 대 봅니다. 갖다 대 보시고 이제 여기 실드를 제거해야 되는 게 몇 개인지 계산을 해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 기준으로 2개가 비어야 됩니다. 그러면 2개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램이랑 비슷합니다. 옆으로 여기 실드가 있는데 이거를 옆으로 제껴주세요. 옆으로 제껴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자,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셨다면 이 그래픽 카드 옆에 꽂아주는 전원 케이블을 아까 미리 뽑아 놓으셔야 돼요. 뽑아 놓으시고 옆에다 여기 홈에다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하드 디스크가 연결이 안 됐죠. 이제 하드 디스크만 연결을 하면 이제 컴퓨터 조립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드 디스크 장착을 위해선 이쪽에 여기가 사타 포트인데요. 사타 포트 1번,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2TB, 시게이트 2TB 2개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SATA 케이블이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2개만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마다 이렇게 하드 꽂는 위치가 다 다를 건데요. 메인보드에서 나왔던 SATA 케이블, 이 SATA 케이블을 이쪽에 모양에 맞게 보시면 이게 기역 모양 맞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위에 긴 거는 여기 아까 파워에서 나왔던 사타 긴 거 기역자 모양이 있습니다. 똑같이 위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라. 이렇게 위에다가 똑같이 꽂아주시면 됩니다. 2개. 전 2개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똑같이 2개 꽂아주시면 됩니다. 2개를 사용하니까 2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컴퓨터 조립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밤늦게까지 조립하려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혼자 할 때랑 영상을 찍을 때는 너무 달라서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47분입니다. 새벽.